거울을 보다가 눈과 뺨, 손등에 까맣게 자리 잡은 작은 반점을 발견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현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보며 내가 늙었구나 라는 현실을 체감하시지요. 이 반점이 바로 그는 검버섯, 노인성 색소 반점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외모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면 검버섯을 먼저 본다.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검버섯은 미용적인 부분뿐 아니라 심리적 자신감과 삶의 질에도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노화의 한 현상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검버섯은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피부에 과도하게 쌓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세포 재생력이 떨어져 색소가 분해되지 못하면 피부 표면에 검은 반점이 남게 됩니다. 즉,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관리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만난 70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모자를 잘 쓰지 않고 햇볕에 노출된 시간이 길다 보니 60대 중반부터 얼굴과 팔에 검버섯이 점점 늘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농사꾼 손 같다고 해서 속상하다며 내원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외모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레이저 치료나 미백 연고 같은 의학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검버섯을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생활관리와 식습관으로 충분히 예방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산화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자외선 차단 습관, 규칙적인 피부 관리가 검버섯을 줄이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검버섯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표식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피부 신호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줄일 수도 있고 옅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검버섯이 어떻게 생기는지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의 과학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단순히 얇은 막이 아니라 겹겹의 구조와 정교한 세포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멜라닌이라는 색소입니다. 멜라닌은 본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멜라닌 세포, 멜라노사이트가 색소를 만들어 피부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피부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까매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멜라닌이 제대로 분해되거나 배출되지 못하면 피부 한 곳에 뭉쳐 검은 반점, 즉 검버섯이 됩니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자외선 노출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을 자극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젊을 때는 멜라닌이 생성과 분해의 균형을 이루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해 능력이 떨어져 피부에 축적됩니다. 둘째, 세포 재생력 저하입니다. 피부는 원래 일정 주기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며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느려져 오래된 색소가 피부 표면에 남게 됩니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의 활성산소가 늘어나 세포를 손상시키고 멜라닌이 과도하게 쌓이도록 만듭니다.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더 빨라집니다. 제가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며 햇빛에 한쪽 얼굴이 오래 노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석 쪽 얼굴에만 검버섯이 집중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는 생활 습관과 자외선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계에서도 검버섯 발생의 주요 요인을 자외선, 세포 재생 저하, 산화 스트레스로 정리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검버섯은 피부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외선을 차단하고 항산화 영양소를 챙기며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왜 60세 이후 검버섯이 특히 많이 생기는지 연령과 검버섯의 관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60세 이후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와 함께 피부와 몸 전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피부 재생 주기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약 28일 주기로 새로 교체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가 40일, 60일로 길어집니다. 그 결과 오래된 멜라닌이 피부에 남아 검버섯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자외선이나 환경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젊을 때보다 더 쉽게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가 피부 탄력과 색소 대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부터 검버섯과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질환이 확연히 늘어납니다. 넷째, 누적된 자외선 손상입니다.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자외선 노출의 결과입니다. 젊을 때 관리하지 않은 흔적이 60세 이후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은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을 하며 햇빛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60대 중반부터는 뺨과 손등에 검버섯이 빠르게 늘어나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해 하셨습니다. 이는 나이와 생활 습관이 결합해 검버섯을 가속화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학계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에서 크고 작은 검버섯이 발견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피부가 오랜 시간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온 결과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즉, 검버섯은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자연현상이지만 동시에 생활 습관이 만든 흔적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생기지만 관리 여부에 따라 그 양과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환자 이야기를 통해 검버섯이 삶의 자신감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검버섯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반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감과 사회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69세 여성 환자분은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며 우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뺨과 이마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두껍게 해야 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활발하고 대화를 좋아했는데 검버섯이 늘어난 뒤로는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74세 남성 환자분은 손등에 크게 자리 잡은 검버섯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손을 볼 때마다 나이 든 티가 난다고 느끼며 악수조차 피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손주와 놀아줄 때 손을 잡아주기 민망하다고 말할 때는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검버섯이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리적 부담과 자존감 저하를 가져옵니다. 삶의 활력이 줄고 우울감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계 연구에서도 피부 질환이나 외형적 변화가 노인의 삶의 질, QOL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검버섯처럼 눈에 잘 띄는 변화는 사회적 위축과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검버섯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환자분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다시 관리 의지를 다지십니다. 즉, 검버섯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더 필요하고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검버섯 관리 방법 중 병원 치료와 생활 관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을 없애거나 옅게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으십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레이저 치료, 미백 연고, 냉동 치료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병원 치료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검버섯을 직접 태워 없애는 방식으로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시술 후 일시적으로 붉은 자국이 남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며 피부가 맑아집니다. 그러나 비용이 적지 않고 여러 번 시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백 연고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색소를 옅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꾸준히 발라야 효과가 나타나며 피부 자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관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장기적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검버섯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습관은 피부 속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관리의 장점은 지속 가능하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여성 환자분은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몇 년 후 검버섯이 다시 생겼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모자 없이 햇빛에 자주 노출되었고 식습관 관리도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반대로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식단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쓴 환자분은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새로운 반점도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도 검버섯 치료는 단기적 효과보다 예방과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병원 시술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활 관리 없이는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 병원 치료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생활 관리가 병원 치료 이상의 효과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생활 관리의 핵심인 집밥 속 피부 지킴이 영양소를 소개하겠습니다. 검버섯 관리의 핵심은 병원에서 받는 시술만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집밥 속 영양소가 피부를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피부 속 멜라닌 축적을 억제하고 손상된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첫째, 비타민 C입니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 레몬 같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과일 한두 조각만 더 챙겨도 피부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비타민 E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견과류,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에 많습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베타카로틴입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당근, 시금치, 단호박, 고구마 같은 주황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톤이 맑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입니다. 피부는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력이 떨어집니다.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는 검버섯 완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입니다. 다섯째, 수분입니다. 물은 피부 세포가 노폐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하루 1.5-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맑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67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채소와 과일도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가 푸석하고 검버섯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제가 과일과 채소를 늘리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바꾸도록 권했더니 몇 달 후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지고 검버섯색도 옅어졌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은 노인의 색소 질환 예방과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거울입니다. 집밥 속 영양소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곧 검버섯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에서는 특히 효과적인 집밥 재료 5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집밥 속에서도 검버섯 완화에 특히 효과적인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식재료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멜라닌 생성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볍게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둘째,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보고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재생을 돕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근 주스나 반찬으로 자주 섭취하면 피부톤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두부. 두부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세포 회복을 촉진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반모 정도의 두부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넷째, 시금치. 시금치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철분이 동시에 들어있어 피부와 혈액순환을 함께 돕습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어 검버섯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레몬. 레몬은 비타민C의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음식에 곁들이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에 너무 진하게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여성 환자분은 돈 많이 들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위 5가지 식재료를 권해드렸고 매일 조금씩 식단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몇 달 후 환자분은 피부가 맑아지고 검버섯색이 옅어졌다며 거울 보는 게 덜 두렵다고 웃으셨습니다. 학계 연구에서도 토마토, 당근, 두부, 시금치, 레몬 같은 식품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즉, 우리 밥상 위 재료들이 곧 최고의 피부약입니다. 비싼 치료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는 것이 검버섯 관리의 시작입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식습관을 바꾸었을 때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은 병원 시술만이 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피부가 달라진 사례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여성 환자분은 뺨과 이마에 검버섯이 점점 진해져 거울 보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식단을 살펴보니 흰쌀밥과 김치, 국 위주의 단조로운 식사였고 과일과 채소 섭취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토마토, 당근, 두부를 매일 조금씩 챙기도록 권유했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피부가 한결 밝아졌고 검버섯 색도 옅어졌습니다. 환자분은 화장할 때 가리기 덜 힘들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72세 남산 전 환자분은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도 자외선 차단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식단도 고기 위주라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시금치와 레몬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하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을 강조했습니다. 몇 달 후 손등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검버섯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본인도 손이 덜 늙어 보인다 며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됩니다. 노인에게 항산화 식품을 보강한 식단을 제공했을 때 피부 색소 침착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밥 속 작은 변화가 병원 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검버섯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차이는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화장품 패스 화장품보다 매일의 밥상이 피부를 바꿉니다. 오늘 토마토 하나, 두부 한 조각이 내일의 피부를 맑게 합니다. 즉,
피부는 먹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피부도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검버섯 관리와 식습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소개하겠습니다. 검버섯 관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어떤 이는 의학적 치료가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양학자들의 시각입니다. 많은 영양학자들은 검버섯은 피부 속 멜라닌과 산화 스트레스의 결과이므로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C2,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색소 침착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양학자들은 식탁을 바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피부과 전문의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진하게 자리 잡은 검버섯은 식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레이저 치료나 미백 연고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발을 막으려면 자외선 차단과 식습관 관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두 입장이 모두 옳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치료를 받은 환자분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금세 다시 검버섯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병원 치료 없이도 식습관과 자외선 차단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은 피부가 점점 맑아지고 검버섯이 옅어졌습니다. 학계에서도 최근에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즉, 병원 치료와 생활 관리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갈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 치료가 빠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진짜 열쇠는 매일의 습관입니다. 치료와 관리,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피부가 변합니다. 즉,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없이는 검버섯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에서는 검버섯 관리에서 흔히 하는 잘못된 습관과 피해야 할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을 관리한다면서도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기고 병원 치료를 받아도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 과도한 햇빛 노출입니다. 자외선은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인데도 여전히 햇볕 좀 쬐어야 건강하다라며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사일, 산책,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민간요법입니다. 인터넷이나 입소문을 따라 레몬즙, 식초, 심지어 세탁용 세제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피부를 심하게 자극해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고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화장품 사용입니다. 검버섯을 가리려고 진한 색조 화장을 매일 하거나 미백 효과를 기대하며 자극적인 화장품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넷째,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단순히 피부를 위해 특정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거나 반대로 먹는 건 소용없다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피부는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71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레몬즙을 직접 피부에 발랐다가 심한 자극성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결국 치료를 받으며 괜히 더 심해졌다고 후회하셨습니다. 반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쓰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 환자분은 검버섯이 진해지지 않고 오히려 옅어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공통적으로 경고합니다. 구리투근이 되는 그 시험에서 탁는 민간요법, 과도한 햇빛 노출, 자극적인 화장품은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검버섯 관리의 핵심은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과 동시에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일상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피부 변화를 만드는지,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를 바꾸고 그 차이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매일의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에 바르고 외출하는 습관만으로도 검버섯의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자와 양산을 활용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둘째, 식탁의 작은 변화입니다. 밥상에 토마토 한 조각, 두부 반모, 시금치 한 줌, 레몬물 한 잔을 올리는 습관이 피부 속 항산화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선택이 몇 달 뒤 거울 속 피부를 바꿉니다. 셋째, 꾸준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세포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푸석푸석하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검버섯도 옅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은 피부 세포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밤늦게 잠들고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검버섯은 더 쉽게 생깁니다. 제가 만난 70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저녁에 당근 주스를 마신 것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졌습니다. 본인은 거울을 보며 웃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가져온 큰 차이였습니다. 학계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이 피부 노화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 식단은 약물이나 시술보다도 장기적인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버섯 관리의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내 피부를 바꿉니다. 즉,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거울입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내일의 피부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정리하며 검버섯 때문에 위축된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온버섯은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 속 검버섯을 보며 늙어가는 자신을 탓하시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검버섯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피부 신호이기도 합니다. 토마토, 당근, 두부, 시금치, 레몬 같은 집밥 속 재료는 피부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자외선 차단, 수분 섭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비싼 시술보다 오래가는 효과를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환자분들이 이제 거울 보는 게 덜 두렵다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맑아진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검버섯은 우리의 나이를 숨기려는 적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향하도록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오늘 한 끼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선택한다면 내일의 피부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집밥 한 숟가락이 내일의 피부를 바꿉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